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7권 여명 왕자 상부에 관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상부, 자식이 왕성하여서 남편의 손상이 있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식이 왕하여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법은 오로지 월가시로 판단한다. 월가시로 판단한. 득시하여 유기하면 남편은 발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성이 경금이 된다면은 올해 유나 또는 신이 있으면은 득시한 거죠. 그러면은 기운이 있게 되어서 남편은 발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이 왕하다. 자식성이 화이라면은 즉 병화가 되면은 월이나 시, 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입니다. 지지. 월지에 오화나 사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시지에 오화나 사화가 있으면은 득시하여 유기한 것이 되어서 자식은 발복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간의 자지가 실이하고 월기를 얻지 못하고 사주에서 충극을 만나고 시에도 왕기가 없는데 자기가 생한 자식은 시에서 장생 임간 제왕의 지가 되고 또 형극이 없다면 남편성이 허약하게 된 것으로 곧 왕자 상부가 된다 하였습니다. 아까 예를 든 병화가 자기의 지지에 오화나 사화를 좌했거나 그리고 월지나 시지에 사화, 오화 등 제왕지, 걸록지, 고지 등을 봤을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하는 식상성이 강왕하게 되어서 식상성이 강왕하면은 반대로 남편성인 관살성은 허약하게 되므로 곧 이것이 왕자 상부라고 한 것입니다. 예시된 사주를 보겠습니다. 기묘, 갑술, 을묘인이 됩니다. 을목일간은 경금이 남편이 된다. 물론 사주에 경금이 없죠. 그래도 없지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경금이 겸불견지형, 비록 사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9월의 경금은 무기하다. 사주에 보면은 술월이 되어서 경금이 무기하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술월도 초기에는 금이 왕성합니다. 아마도 이 사주에서는 술월의 하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기하다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듯 합니다. 을은 병이 자식이 되고 그렇죠. 을목일간의 자식은 식상성이 되니까 병화가 자식이 되는 거죠. 병화의 장생은 인이 되는데 화의 장생지는 인목이 되죠. 술과 국을 이루어 모두 화에 속한다. 을목일간의 자식성에 해당하는 화가 시지에서 인목 생지를 얻었고 그리고 월지에 술토를 얻어서 인술 반합국 화가 되죠. 그래서 모두 화에 속한다고 한 것입니다. 월령은 이미 금기가 없고 신은 절지가 되었고 또 화에 극당한다. 인목은 금의 절지가 되죠. 그래서 금의 영향이 없는 거죠. 즉 을목일간의 남편성에 해당하는 금기가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월령은 이미 금기가 없다 한 것은 아마 술월의 하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남편성이 상하게 되어 곧 왕한 자식이 남편을 상하게 하는 왕자 극부가 되었다. 남은 것은 이 예에 준하여 추리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사주를 추리하는데 역시 육친의 관계도 생왕고 사절로서 판단하는 거죠. 특히 월지와 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왕고 사절로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성의 생왕고 사절, 자식성의 생왕고 사절, 여기에서 각 육친성의 힘이 강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약하게 되었느냐 이것으로서 그 육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입니다. 삼명통의 논여명에 보면은 생을 사용하지 않죠. 화가 토를 생해서 토가 힘이 강해지고 목을 수가 생해서 목의 힘이 강해지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죠. 삼명통의 전체에서도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각 오행십성의 생왕고 사절 이것을 가지고 그 오행십성의 영양이 되는 힘의 항배와 고조를
추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왕고 사절로서 추리하면은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강한데 수가 약하면은 수생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이 지지에서 왕지나 걸록지를 봐서 왕성한데 만약에 수가 지지에 걸록지나 왕지 등등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목은 강하고 수는 약하잖아요. 그러면 수생목을 못합니다. 수가 힘이 없어서 목을 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삼명명리에서 얘기하는 주체로 삼는 기세로는 기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